3. 느낌이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상사 중 유별나게 인자한 분이 있었다. 늘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평소에 화를 거의 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화를 낼 일이 생겨도 폭발하듯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눈치를 못 채도록 조용하게 삭히셨다. 비교적 오랜 기간을 같이 일했지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 인기 만점의 상사였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씨 좋은 상사가 돌변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운전할 때였다. 상사는 운전대를 잡으면 그동안 억눌린 감정과 숨겨왔던 성격을 마음껏 표출하려는 듯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했다. 한 번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모 은행 본사에 문화 마케팅을 제안하기 위해 상사가 모는 차를 타고 을지로 3가에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1차선에 서 있던 차가 2차선에 있는 우리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었다. 깜빡이를 켠 채 비교적 여유 있게 끼어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사의 입에서 거친 욕이 쏟아져 나왔다. 이 XX야.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순간 놀란 나는 상사의 얼굴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이 가득 묻어난 불쾌한 얼굴이었다. 붉게 상기된 얼굴과 핏줄로 충혈된 눈이 상사의 흥분된 감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평생을 욕 한 번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살 것 같았던 상사의 입에서 뜻밖의 욕이 나오니 당황스러웠다. 물론 약속했던 미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놀라움은 더욱 컸다. 그때 의문이 들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평상시 남들에게 보이는 좋은 모습이 본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나쁜 느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본 모습일까? 이런 모습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먹거리를 사기 위해 방문하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상쾌한 느낌에 기분이 좋으면 줄이 길어도 별다른 투정이 안 생기지만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면 짜증이 생기곤 했다. 아, 저 계산원은 왜 이렇게 일처리가 늦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사서 기다리게 하지? 등 온갖 트집거리를 지어낸다. 필자도 느낌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느낌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된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상대방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당연히 커진다. 반면 불쾌함과 짜증스러움 등의 나쁜 느낌이 들면 있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러다 심해지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낌이 나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 모습과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느낌이 좋을 때 보이는 생각과 행동이 아닌 느낌이 좋지 않아 기분이 나쁠 때 보이는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대부분도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이 뜨거운 연애 시절에는 황홀한 느낌과 행복한 기분에 젖어 연인에 대해 배려하는 태도가 깊어진다. 연인이 원하면 별이든 달이든
다 따다 줄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소소한 갈등이 생기면서 달콤한 느낌은 사라지고 이해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이 눈에 띄게 된다. 그러다 보면 연애 시절 혹은 결혼 초기에 하지 않았던 기분 나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느낌이 나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특히 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직원 혹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는 더 그렇다. 나쁜 느낌과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거칠게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나쁜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른 후 차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시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사람들과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밑바탕에는 느낌이 나쁠 때일수록 고요하게 생각하고 평화롭게 행동하는 습관이 깔려 있다. 나쁜 느낌과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남다르다고 해도 나쁜 느낌을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나쁜 느낌에 매달려 있으면 의식이 맑지 않아 명쾌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느낌이 나쁠수록 차분함과 편안함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 물론 이것이 아주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나쁜 느낌에 들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만 알아차려도 잘못된 결정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멈출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 느낌이 나쁘면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큰 일이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쁜 느낌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크게 부채질해 사업이 실패하고 계약을 망치는 등 일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면 불안함과 초조함은 물론 두려움과 걱정이 더욱 심해진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이다. 성공한 사람들, 즉 열정과 영감을 통해 탁월한 능력을 뽐내면서 독보적인 컨텐츠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은 느낌이 나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한다. 나쁜 느낌과 기분을 흘려보내 생각의 물길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일로 인해 나쁜 느낌에 휩싸여도 설렘과 열정, 자신감, 영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고요하고 충만하게 감정을 챙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느낌과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생각을 통해 감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그래서 매일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고요하게 산책을 하면서 나쁜 느낌을 비워내고 좋은 느낌과 함께 따라오는 직관과 영감, 통찰 등을 따른다. 그리고 유명 화가의 작품이나 갖가지 공예품 등을 집에 두고 관람하면서 느낌과 기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감정을 고양시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이 강해질수록 그 에너지와 비슷한 성향의 일과 사람들이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좋지 않은 상황과 사람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만약 오늘 예상치 못하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분명 며칠 전 혹은 그 이전의 언젠가 자신이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한 것이다. 어떤 일이든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없다.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가 현실로 보여질 뿐이다. 느낌이 나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쁜 느낌을 씻어내고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이 건강과 풍요, 행복은 물론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느낌이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안내한다. 4. 지금 우리에겐 좋은 느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자가 어렸을 때 40대였던 필자의 아버지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다. 다정함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혈기왕성한 노동자였다. 페인트업에 종사했던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식사를 하시고 어느 서커스단의 공연 때 경품으로 받아왔던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귀했던 컬러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신 후 바로 잠자리에 드셨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 가족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였다.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시절, 아버지는 나를 포함해 누나나 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도 없이 온몸으로 고단한 삶의 터널을 지나고 계셨다. 아버지가 받기로 했던 일당을 받지 못한 날에는 더욱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밥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족 중 누구 하나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화를 내셨다. 긴장감이 흐르는 무서운 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술을 한 잔 걸치시고 기분이 좋아지시면 아버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고 나타난 아버지는 양손에 소풍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과자나 호빵을 사오셨다. 그리고 우리 남매 옆에 앉으시고는 직접 까주시면서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그러다가 기분이 더 좋아지시면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낡은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주셨다. 놀라운 일이었다. 평소 말 한마디 없고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우리 남매는 서로 곁눈질하면서 아버지의 촉촉한 눈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며 먹기에 바빴다. 그때 처음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알았다.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신비롭고 오묘한 기분이 궁금했다. 그 후 필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게 되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기분이 좋고 나쁘냐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분이 좋아지면 천사가 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악마라도 되는 것일까? 기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분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걸까? 최근 필자도 아주 오랜만에 기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필자가 일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행사가 열려 참석하게 되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로 자리에 앉자마자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다행히 행사장의 냉방 상태가 좋아 쾌적했으나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고 행사 당일에는 새벽까지 신문 칼럼을 쓰느라 잠을 푹 자지 못해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몸은 피곤했고 정신은 몽롱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많은 말을 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냥 꿀벌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만사가 귀찮아 행사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사회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브라스 밴드의 연주곡이었는데 처음에는 흥겨웠다. 발랄한 연주가 무거웠던 몸을 가볍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관악기가 심하게 거슬렸는데 그날따라 거칠게 느껴지는 관악기의 음색이 귓가를 강하게 때렸다. 그러다 보니 음악이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고 허공에 겉도는 것 같았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연주를 계속 듣고 있으니 몸과 마음,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기분이 축 처지면서 갑자기 미래가 막막하다고 생각됐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올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그런 생각은 평상시에도 가끔 떠올랐는데 그럴 때면 명상을 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했지만 오늘처럼 느닷없이 기분 나쁜 느낌이 솟구치니 당황스러웠다. 미래가 암울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되자 마음마저 괴로웠다. 그런 와중에 브라스 밴드의 연주곡이 끝나고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뉴에이지풍의 밝고 경쾌한 곡으로 TV 광고의 배경음악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빠른 템포의 전자음악이 생동감을 넘치게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악을 들은 지 몇 분이 지나자 조금 전에 기분 나쁜 생각과 느낌은 사라지고 활기찬 에너지가 샘솟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니 필자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흡사 암울한 감정과 다른 주머니에 있던 설렘과 열정의 행복한 감정이 불쑥 튀어나온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바라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이 좋은 기분과 함께 피어올랐다. 그렇게 기분이 바뀌자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놀라운 경험이자 대단한 의식의 변화였다. 필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쁜 기분과 좋은 기분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경험하는 일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난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겨 화가 났다가 잠시 후에 좋은 일이 벌어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순간 말이다. 물론 조울증 등의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면 기분이 나빴다가 순식간에 좋아지는 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나쁜 기분과 좋은 기분을 짧은 시간에 경험하는 일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 그렇게 기분 나쁠 때는 에너지가 고갈돼 의욕도 없고 설렘과 희망을 느끼지 못하지만 감정이 바뀌어 좋은 기분을 느끼면 에너지가 차올라 새로운 기대와 열망이 생긴다. 무언가를 꿈꾸면서 도전하고 싶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고 싶다.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창조적 발상과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직관과 영감, 깨달음 등이 떠오르지 않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 비전 등이 봇물 터지듯 샘솟는다. 또한 기분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감과 열정이 피어오르지만 반대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과 함께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와 함께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신만의 탁월한 재능과 천재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한다. 오직 잠든 채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이끄는 좋은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좋은 기분이 통찰력과 상상력, 창조력 등 모든 잠재력의 뿌리인 셈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보자. 사랑의 감정은 가장 좋은 기분 중에 하나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 속에서 황홀한 기분을 느끼며 밤을 새워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만든다. 난생 처음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렵다는 집을 짓기도 한다. 내면에서 창조성과 감성이 마구 솟아난다. 평상시에는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숨겨진 능력들이 좋은 기분에 의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감정의 힘이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좋은 기분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독창적인 예술가이자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가 된다.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기분이 몸과 마음, 영혼을 뒤흔들어 울리면서 내면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린 결과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기분을 통해서. 기분은 특히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몸에 에너지가 흘러들어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고 생명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활력과 생기, 생동감을 느낄 때의 좋은 기분은 몸이 건강하다는 신호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지면 에너지가 약해져 몸 여기저기에서 탈이 나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심장과 간, 위장 등 인체의 모든 장기는 물론 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어린 시절 심리적 학대를 받으며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으면 취업과 입시, 사업, 대인관계 등 모든 일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만 기분이 나쁘면 모든 일이 어긋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펼쳐진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는 대로 꿈꾼다. 반면 기분이 나쁘면 앞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거라고 지레 걱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기분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면 어느 순간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미래를 걱정하면 어느 순간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의 원리인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이다. 그래서 기분은 자신이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인 셈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분밖에 없다. 이처럼 기분이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분을 통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밀어낼 수도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기분이 좋을수록 자신의 에너지는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진 만큼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과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일들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는 힘은 더 커지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축복이자 선물인 이유도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기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기분을 더 자주, 더 깊게 느낄수록 그 힘은 배가 된다. 특히 어떤 특정 상태에 대해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다. 마치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려면 좋은 기분으로 축구를 즐기라고 했던 것처럼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늘 기분 좋은 표정으로 경기에 나서고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 좋은 기분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다. 그런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과 느낌이 꼭 필요하다. 짜증이 나고 불쾌한 상황이 벌어져 기분이 상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과 느낌을 통해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짜증나고 불쾌한 느낌 자체를 아예 좋은 느낌으로 바꿔 기분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것보다 좋은 느낌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 왜냐하면 느낌은 통합적이고 직관적이며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 작용한다면 느낌은 영혼의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느낌의 힘이 더 세다. 그래서 느낌을 바꿔 기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삶을 도약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느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